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사건이고 분명 어딘가에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며 한참 까불고 다니던 시기였죠. 3년 전 그때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였고 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들은 집에만 있기 갑갑하다며 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날이었죠. 아들이 외출하고 나서 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호진이 엄마 되십니까?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는데 제 아들 이름을 알고 있어서 장난으로 걸려온 전화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당신 아들 내가 데리고 있는데 살리고 싶으면 돈 2천만 원 준비하고 기다려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허튼 짓 하면 당신 아들 내 손에 죽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발이 떨리도록 무서웠지만 순간 들었던 생각이 혹시 TV에 나오던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저기요, 저희 아들이 오늘 입은 옷이 뭔 줄 아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정확히 대답을 하더군요. 흰색 셔츠에 검은색 가방, 그리고 짧은 머리까지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들의 인상착의까지 말을 해주는데 믿기 싫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죠. 못 믿으시나 본데 계속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습니다. 정확히 10분 뒤에 사람 보낼 테니까 돈 준비하고 집에서 기다리세요. 그 남자는 저희 집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TV나 영화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당해보니 판단력도 흐려지고 혹여나 아들이 잘못될까 싶어 선뜻 신고하기가 망설여지더군요. 결국 그 남자는 돈을 준비하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틈을 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의 전화기는 꺼져 있던 상황이었죠. 전화기까지 꺼져 있으니 더욱 불안한 마음에 곧장 집을 나와 돈을 출금하고 나서 서둘러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머릿속에는 아들이 무사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고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20분 정도 지났을 때 현관 앞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했더니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그때 방금 전 저와 통화를 했던 남자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 준비됐습니까?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보이죠? 깔끔하게 돈 넘겨주면 당신 아들 집으로 보내줄 거고 만약 허튼 짓 하면 평생 아들 못 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돈을 챙겨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계속 통화 중이야? 아들은 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도 되냐고 물었고 아들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현관 앞에 서 있던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잠시 뒤 집으로 들어온 아들에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죠. 아들은 친구를 만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요즘 휴대폰 뭐 써? 저희 아들은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 중이었는데 요즘 학교에서 아이폰을 안 쓰면 따돌림을 당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였죠. 여자아이는 자기를 따라오면 아이폰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을 했고 아들과 친구는 호기심에 그 여자아이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 부근이었는데 골목 한켠에 조그만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죠. 아들은 여자아이를 따라 그곳으로 들어갔고 부스 안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몇 가지 정보를 적으면 무료로 아이폰을 준다고 말을 했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이름과 집 주소 그리고 제 번호까지 불러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개인정보를 다 적고 나서 그 남자는 아들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전원을 끄더랍니다. 그 이유가 아이폰을 개통하려면 쓰고 있는 휴대폰을 꺼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뭐 성인이면 모르겠지만 고작 초등학생 아이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알 수 없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범인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는 협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경찰 신고 후 들었던 내용인데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고 범인들은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목적으로 집까지 찾아온 뒤 만약 문을 열어주게 되면 여성의 경우 그 자리에서 납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남성은 돈을 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닌 흉기로 신체의 일부분을 훼손시키는 무서운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CCTV가 존재하는 아파트보다 비교적 CCTV가 적은, 그러니까 외곽지대에 살고 있는 주택가를 노린다고 했죠. 물론 골목 사이에 방범용 CCTV가 있겠지만 제가 살았던 집도 주택이라 범인들이 저희 집을 노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범죄에 대한 부분은 나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제가 겪은 이번 일처럼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북적한 골목에 해가 중천에 떠있는 낮 시간에도 이런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는 걸 보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PC방에 찾아왔던 여자아이는 본인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범죄에 끌어들인 거라면 아이를 둔 부모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아들과 별탈 없이 지내고 있지만 만약 그때 아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라면 평생 아들 얼굴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늘이 도왔던 거라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네요.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